1995년 5월 12일 히말라야 로체 남벽 고도 7,200m 지점이었습니다. 산악 다큐멘터리 감독 박지훈은 그날의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지요. 동반 등반자 이현수가 크레바스에 미끄러지며 외쳤습니다. 지훈아, 밧줄 끊어. 너라도 살아. 영하 40도의 폭풍이 몰아치던 그 순간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고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고요한 체념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었고 친구의 몸은 깊은 얼음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장면은 밤마다 꿈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귓가를 찢던 바람, 그리고 친구의 마지막 표정까지요. 그는 늘 속삭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를 죽였어요. 죄책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지훈은 결심합니다. 다시 그 산으로 돌아가기로요. 이번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서였지요. 2005년 3월 서울 마포구의 작은 편집시입니다. 박지훈은 10년 전 그날의 영상을 다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관 모니터 속에 흐릿하게 번지는 화면. 그 안에는 친구 이현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베타캠으로 찍은 거친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형, 이거 정말 방송할 거예요? 후배 PD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다시 꺼내면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자신의 고해성사라는 것을요. 1995년 사고 이후 그는 산악 촬영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기업 홍보 영상과 지자체 관광 홍보물을 찍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매일 밤 그날의 악몽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송국에 제출한 기획서의 제목은 히말라야 실종자 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팀은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친구를 잃은 감독이 10년 만에 현장을 찾는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감동이 아니라 자극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요. 출발 전날 밤 지훈은 현수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수의 어머니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 애를 꼭 찾아줘.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지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현수의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주잔을 채우며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저씨, 제가 그때 지훈이 어렵게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조용히 잘랐습니다. 됐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산이 그런 거지.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죽었다는 원망이 담겨 있었지요. 4월 25일 인천공항. 촬영팀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지훈, 후배 PD 민수, 촬영기사, 등반 가이드, 그리고 산악 전문이었지요. 모두 손이 디지털 카메라와 베타캠을 챙겼습니다. 2005년 디지털 장비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었지만 방송용은 여전히 베타캠이 주력이었습니다. 형, 연락은 위성전화로 해요. 민수가 두툼한 위성전화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저녁 6시에 서울 본사랑 통화하기로 했어요. 그 시절 스마트폰은 아직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는 히말라야에서 교신이 불가능했지요.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1995년 5월 15일 베이스 캠프 도착. 현수가 고산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말렸어야 했다. 그 문장을 읽을수록 죄책감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자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혼잡했고 공기는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거리에 인터넷 카페가 생겼고 관광객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지요. 지훈 씨, 현지 가이드 펜바가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0년 만이지요? 그는 1995년에도 지훈의 가이드였던 사람입니다. 현수의 실종을 함께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했지요. 펜바, 그때 미안했어. 괜찮아요. 산의 운명이었어요. 펜바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도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셰르파들은 히말라야에서 너무 많은 죽음을 봐왔지요. 베이스 캠프까지는 트레킹으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헬기로 갈 수 있지만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지우는 10년 전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계곡, 같은 다리, 같은 마을. 하지만 자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엔 야심찬 젊은 감독이었지만 지금은 죄책감에 짓눌린 중년이 되어 있었지요. 형,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지요. 5월 3일, 마침내 로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400m, 숨이 희미해지는 고도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고도 적응을 시작했지요. 밤이 되자 지우는 혼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위, 어딘가, 얼음 속, 어둠 속에 현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왔어. 10년 만이야. 미안해. 너를 두고 혼자 내려와서.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아니, 어쩌면 산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기사는 무거운 베타캠을 메고 올랐고 지훈도 소형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10년 전 이 길을 오를 때 현수는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이 무섭지 않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산은 무섭지 않아. 인간이 무서울 뿐이야. 그의 내레이션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고도 6,000m를 넘어서자 모든 것이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빙벽, 같은 크레바스, 같은 바람 소리.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저기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현수가 떨어졌던 자리였지요. 형, 저기.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빙하가 녹은 틈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다시 그를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펜바가 안전 로프를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훈 씨. 빙하가 불안정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음 틈 사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10년을 기다려온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2005년 5월 8일 오전 11시 32분, 고도 6,500m 지점입니다. 박지훈은 얼음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크램폰이 빙벽을 긁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푸른 얼음 속을 비추고 있었지요. 조심하세요. 펜바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안전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크레바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영하 30도의 온도 속에서 산소는 희박했고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현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3미터쯤 내려가자 빙하 벽면에 무언가 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그것이 붉은색 다운 재킷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스페이스 1995년형 히말라야 익스페디션 재킷. 현수가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지요. 찾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야, 너 여기 있었구나. 그는 피켓을 들어 얼음을 조심스럽게 깎아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며 재킷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으악. 그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얼음 속에서 보존된 얼굴. 10년 동안 얼음 관 속에 잠들어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헤드랜턴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현수의 얼굴엔 주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당시 현수는 32살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이마엔 세로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턱수염엔 흰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40대 중반의 얼굴처럼 보였지요. 말도 안 돼.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신은 얼음 속에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늙어 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얼음 속 얼굴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고산병으로 환각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몰랐지요. 형, 괜찮아요? 위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어. 현수 찾았어. 근데 이상해. 무언가 이상하다고. 뭐가요? 일단 올라갈게. 지우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얼음을 계속 깎았습니다. 상반신이 드러났고 재킷의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쪽 내복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그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얼음에 달라붙어 떼어내기 힘들었습니다. 피켈로 조금씩 떼어내어 마침내 손에 넣었지요. 표지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현수의 일기.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지훈이가 떠났다. 나는 여기 남았다. 두 번째 페이지. 5월 13일. 아직 살아있다. 다리가 부러졌지만 의식은 명료하다. 추위가 고통을 마비시킨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수가 그날 밤을 살아남았던 것이죠. 세 번째 페이지. 5월 14일. 이상하다. 배가 고프지 않다. 갈증도 없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다. 네 번째 페이지. 5월 20일. 해가 뜨지 않는다. 아니, 움직이지 않는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곳인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월. 내 수염이 자랐다. 손으로 만져보니 길어졌다. 하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12월. 내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손등에도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늙고 있다.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1996년. 새해가 됐을까? 시간의 감각이 없다. 나는 여기서 천천히 늙어간다. 빙하 속에서. 지우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마지막 페이지. 지훈아,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를 찾으러 왔겠지. 고맙다. 하지만 미안하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산은 용서받지 못한 자를 붙잡아둔다. 이곳은 저승도 이승도 아니다. 그저 끝나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곳이다. 2004년 어느 날 이현수. 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04년. 불가능해요. 형, 뭐 찾았어요? 수첩이에요. 수첩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그는 다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10년 전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더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현수야, 너 그동안 뭘 한 거야? 10년 동안 혼자서. 바람이 크레바스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얼음 조각이 떨어졌고 그 틈에서 현수의 오른손이 드러났습니다. 그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반지가 너무 꽉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부은 듯했지요. 아니, 손가락이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너는 여기서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음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거야?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올려줘요. 올려달라고. 펜바와 민수가 힘을 합쳐 로프를 당겼습니다. 지우는 크레바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헐떡였습니다. 형, 무슨 일 있었어요? 현수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수첩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요. 직접 읽어봐요. 민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얼굴을 봤어요. 10년은 더 늙어 있었어요. 촬영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감독님, 이거 촬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이건 방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악 전문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훈 씨, 고산병일 수도 있습니다. 환각을 볼 수도 있어요. 환각이 아니에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수첩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다고요. 펜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체르파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산은 죽은 자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특히 용서받지 못한 자는요. 무슨 뜻이에요? 펜바, 산은 기억합니다. 인간의 죄와 후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시간을. 그것을 얼려서 보관하지요. 영원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다시 크레바스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얼음 속에 현수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을 더 살다간 그러나 죽지도 못한 채로요. 형, 시신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먼저 이게 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산은 용서받지 못한 자를 붙잡아둔다. 2005년 5월 8일 저녁 7시였습니다. 로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팀은 텐트 안에 모였습니다. 등유 난로가 희미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박지우는 현수의 수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표지는 얼음에 젖어 일부가 손상됐지만 내지는 대부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 이거 정말 현수 씨가 쓴 거 맞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필체를 봐. 이건 현수 글씨야. 지우는 10년 전 현수가 남긴 등반 일지를 꺼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작성한 마지막 기록이었지요. 필체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동그란 같은 비침의 각도였습니다. 촬영 기사가 소형 조명을 켜고 수첩을 비췄습니다. 방송에 내보낼 거면 제대로 촬영해야 하는데요. 아직은 안 돼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먼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펜바가 버터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의 비밀은 함부로 세상에 알리면 안 됩니다. 산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산악 전문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시신이 빙하 속에서 늙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수첩은 뭐예요?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2004년까지 적혀 있잖아요. 지우는 그들의 논쟁을 듣지 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오후 3시쯤 지훈이가 떠났다. 나는 크레바스 바닥에 떨어져 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 통증이 심하지 않다. 추위가 감각을 마비시켰나? 혹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건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5월 12일 저녁. 해가 지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해가 움직이지 않는다.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15분에서 멈춰 있다. 태엽을 감았지만 초침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장인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산 지대에서는 시계가 오작동할 수 있어요. 온도 때문에. 계속 들어봐요.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5월 13일. 잠을 잤는데 깼을 때 여전히 해는 같은 위치다.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도 않다. 다리의 고통도 무뎌졌다. 이건 죽음 직전의 환각일지도 모른다.
5월 14일 같은 날, 손톱이 자란 것 같다. 수염도 죽어가는 사람의 손톱과 수염이 자랄 수 있나? 아니면 이건 정말 환각인가? 지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시간은 흐르는 것 같으면서도 흐르지 않는다. 나는 누워있다.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도 않다. 단지 추울 뿐이다. 그리고 외롭다. 지훈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서울로 돌아갔겠지. 나를 두고.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죽을 순 없었으니까. 누군가는 살아야 했어. 너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다. 아니, 시간이 멈춘 건지도 모른다. 나는 늙고 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얼굴도 달라졌다. 하지만 배고픔은 없다. 갈증도 없다. 나는 죽지 않고 늙어가고 있다. 말도 안 돼요. 전문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를 못 버텨요. 그것도 영하 30도에서요. 그럼 이건 뭐예요? 펜바가 물었습니다. 이 글은 존재하잖아요. 지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6년 1월. 아마도 8개월이 지났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수염은 턱까지 내려왔다. 손톱은 자라있고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을 뜯는다. 어제 꿈을 꿨다. 지훈이와 소주를 마시는 꿈. 우리는 의정부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야, 다음엔 에베레스트 가자. 지훈이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에베레스트는 무슨, 설악산이나 가자. 깨어났을 때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1997년. 나는 이제 받아들였다. 나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곳은 저승도 이승도 아니다. 그저 끝나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곳이다. 산은 나를 붙잡아 두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를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를 원망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끝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왜 나만 여기 남았지? 왜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 하지? 그 원망이 나를 붙들어두고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용서하지 못한 자는 떠날 수 없다는 걸. 산은 용서를 가르친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1999년. 세상은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새천년은 없다. 나는 여전히 1995년 5월 12일에 머물러 있다. 지훈아, 너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겠지. 아니,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같다. 우리 둘 다 그날에 갇혀 있는 거야. 나는 이 얼음 속에서, 너는 내 죄책감 속에서. 2000년, 세상은 YK를 걱정한다던데 나는 그런 게 궁금하지도 않다. 이제 내 몸은 40이 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32살의 기억 속에 있다. 나는 결심했다. 너를 용서하기로. 아니,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내가 원망한 건 사실 너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산에 오른 내 욕심이었고 그걸 너에게 투사했던 거야. 지우는 숨을 멈춘 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나는 이제 정말 늙었다. 손등의 반점이 그것을 말해준다. 지훈아, 내가 이 수첩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언젠가 내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죄책감을 못 견디는. 그래서 분명 올 거야. 10년쯤 걸리겠지만 그때 이걸 읽게 되겠지. 그리고 알게 되겠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희생자였다는 걸. 산이, 아니 우리 욕심이 우리를 가둔 거야.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한다. 하지만 산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04년 어느 날 나는 이제 지쳤다. 지훈아,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부탁이 있다.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 자신도 용서해줘.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자. 이 얼음에서, 이 죄책감에서. 그리고 하나 더. 내 아내 수진이에게 전해줘. 사랑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안녕, 내 친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땐 산 같은데 가지 말고 바닷가나 가자. 지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텐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게 정말 10년 동안 쓴 일기라는 건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텐트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산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펜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나요? 산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2005년 5월 9일 새벽 3시 박지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텐트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침낭 속에서도 그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현수의 수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한 문장. 너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 지우는 그 문장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수에게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수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한다고 쓴 걸까? 그 문장은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불길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결국 침낭에서 나와 배낭을 열었습니다. 낡은 8mm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마지막 등반의 기록. 10년 동안 한 번도 재생하지 못했던 그 테이프였습니다. 형, 안 주무세요? 민수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자. 지우는 테이프를 들고 장비 텐트로 향했습니다. 작은 소니 핸디캠과 모니터, 그리고 발전기, 소음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살아났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오전 6시 로체 남벽 등반 시작 지점. 자, 오늘 드디어 정상 어택 들어갑니다. 젊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현수를 비췄습니다. 32의 현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 야, 카메라 좀 꺼. 숨차. 현수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야. 나중에 방송 나가면 너 유명해질걸. 유명해봤자 뭐해. 산 오르는 미친놈으로 나올 텐데. 둘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평범해서 지금은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 고도 6,000m.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바람 세진다. 내려갈까?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무리하지 마. 정상은 도망 안 가. 다음에 언제 또 오겠어. 제작비도 많이 들었는데. 현수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가자. 지우는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이미 실수가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현수의 만류를 무시한 것, 다큐를 완성하고 싶다는 욕심이 모든 판단을 덮어버렸던 순간이었죠.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1시, 고도 7,000m. 지훈아, 더 이상 못 가겠어. 숨이 안 쉬어져. 조금만 더. 저기 봐. 능선이 보여. 거기까지만 가자.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펜바, 현수 좀 도와. 펜바가 현수를 부축했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고산병이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고도 7,200m. 크레바스 구간. 조심해. 여긴 위험해.
펜바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훈이 앞장서서 로프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천천히 와. 현수가 발을 옮기던 그때, 으악!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현수가 미끄러졌습니다. 안전 로프가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서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로프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현수는 크레바스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밧줄 끊어.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가 끌어올릴 수 있어. 우리 둘 다 죽어. 빨리. 지훈의 팔이 떨렸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현수의 손이 허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찰칵. 카라비너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현수가 스스로 로프를 풀었다는 사실. 내가 끄는 게 아니었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변명이 아니야. 그는 되감기를 눌렀습니다. 오전 10시 장면.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마디. 모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욕심, 명예, 촬영. 그 모든 것이 친구의 생명보다 앞섰던 순간이었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잘못이었어. 처음부터 다 내 잘못이었어. 그는 계속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현수가 떨어진 직후. 안 돼요. 당신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펜바의 목소리. 나. 현수 구해야 돼. 불가능해요. 너무 깊어요. 화면 속 지훈은 크레바스 가장자리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현수야, 대답해. 현수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끝없는 하얀 침묵. 그 다음 장면. 지훈이 카메라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물과 얼음이 뒤섞인 얼굴. 현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죽였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 말과 함께 영상이 꺼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냄새, 바람, 공기까지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복했던 거짓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수가 스스로 떨어졌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건 사고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살기 위해 떨어진 게 아니라 지훈의 욕심 때문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그에게 선택권을 남겼습니다. 우리 둘 다 죽을까? 아니면 너라도 살아남을까? 그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용서였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했구나. 지훈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내가 로프를 풀 때 이미 나를 용서했던 거야.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는 죄책감 속에 숨어 10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는 말 속에 숨은 진짜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험으로 몰았다. 지훈은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이제 알겠어. 너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 그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진 말이었어. 너는 그날 이미 나를 용서했어.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떠나지 못했던 거야.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일게. 내 용서를.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할게. 그래야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얼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벽의 빛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이 황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텐트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형, 거기서 뭐 하세요?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요? 그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기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얼굴엔 10년 만의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10일
오전 10시. 박지훈은 다시 크레바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펜바와 촬영 기사가 함께였지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현수가 남긴 무언가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조심하세요, 지훈 씨. 펜바가 안전 로프를 단단히 묶으며 말했습니다. 빙하가 어제보다 훨씬 불안정해 보여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얼음 틈으로 몸을 내렸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푸른 얼음 벽을 비췄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10년 전 그날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얼음 속, 그대로 누워있는 현수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얼음 관 속에서 잠든 듯한 얼굴이었지요. 현수야, 다시 왔어. 지훈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내가 남긴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조심스레 주변의 얼음을 깎아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손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소니 핸디캠 1995년 모델 8mm 테이프를 사용하는 작은 카메라. 출발 전날 그가 현수에게 건넸던 바로 그 카메라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너도 하나 들고 다녀. 다른 각도에서 찍으면 편집할 때 좋아.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훈은 얼음을 더 조심스럽게 깎았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두꺼운 방수 케이스 덕분이었지요. 찾았어. 지훈이 위로 소리쳤습니다. 카메라 찾았어. 그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로프를 잡았습니다. 얼음 틈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빛이 그의 눈을 덮었습니다. 촬영 기사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10년 된 카메라가 작동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테이프는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베이스 캠프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텐트로 돌아온 지훈은 방수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카메라는 놀라울 만큼 멀쩡했습니다. 배터리는 죽었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AC 어댑터로 연결하면 돼요. 지훈이 발전기에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민수가 중얼거릴 때 기적처럼 LCD 화면이 켜졌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불빛이었지요. 된다. 지훈이 외쳤습니다. 이거 된다. 그는 테이프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8mm 테이프 1개. 약간의 습기만 있었고 곰팡이도 없었습니다. 극저온이 오히려 완벽한 보존 상태를 만든 듯했죠. 지금 바로 재생해볼까? 손상될 수 있어요. 서울로 가져가죠. 촬영 기사가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는 테이프를 카메라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는 영상. 화면 속 현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푸른 얼음 벽 사이에서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오후 4시쯤인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 지훈이가 떠난 지 1시간쯤 됐나. 나는 아직 여기 있어. 혼자. 그 얼굴은 젊었지만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움직일 수가 없어. 지훈아, 너는 잘 내려갔겠지. 너라도 살아야 해. 현수가 카메라를 얼음 위에 내려놓자 그의 전신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잠시 후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화면 하단의 날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사흘째야.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 이상한 건 배가 고프지 않아. 목도 마르지 않아. 그냥 춥기만 해. 지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현수의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죠. 단 3일 만에 자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몇 달, 몇 년이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각 장면마다 현수의 얼굴은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염은 길어지고 눈빛은 깊어지고 말투는 점점 담담해졌습니다. 1996년. 지훈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아마 넌 장례식을 치렀겠지. 그래도 난 기다릴게.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 믿어. 그는 웃었습니다. 얼음에 갇힌 얼굴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97년, 1998년, 1999년. 그는 계속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2000년이래, 새천년이래. 라디오가 있었다면 축하 음악이라도 들었을 텐데. 현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체념 대신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로프를 푼 건 나였어. 너를 살리고 싶었거든.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 지훈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영상. 2004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현수는 이미 50대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결국 나를 찾으러 온 거겠지. 고마워.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나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게 아니야. 시간은 흐르고 내 마음만 늙어가고 있었던 거야. 이제 알겠어. 내가 여기 갇힌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원망 때문이었어. 이젠 다 용서했어. 너를,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 둘 다 산의 희생자였지. 현수가 손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마치 지훈의 어깨를 어루만지듯이요. 부탁이 하나 있어. 너 자신을 용서해. 그래야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안녕, 지훈아. 다음 생엔 산 같은데 가지 말자. 그땐 따뜻한 바다로 가자.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텐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형, 민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나를 기다렸어. 혼자서 이 얼음 속에서. 펜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용서했으니까.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펜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계속 거부하느냐. 지우는 검은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현수의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받아들일게. 내 용서를. 고마워, 현수야. 2005년 5월 11일 오전 8시. 박지훈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수의 시신을 수습해 하산하기로. 정말 그러실 겁니까? 펜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6,500m에서 시신을 내리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해.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현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10년 동안. 민수가 위성전화를 들고 왔습니다. 형, 서울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촬영 중단하고 귀국하래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현수를 두고 갈 순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단단했습니다. 10년 전엔 놓았어. 이번엔 데려간다. 그들은 다시 6,500m로 올랐습니다. 시신 수습 장비와 들것, 추가 로프, 아이스 스크류. 무게만 30kg이 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산악 전문의가 당부했습니다. 증세 생기면 바로 하산해야 합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크레바스 앞. 지우는 로프를 묶고 내려갔습니다. 민수와 펜바가 뒤따랐습니다. 현수야, 이제 집에 가자. 지우는 얼음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피켈 끝이 얼음에 부딪히며 차가운 울림을 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현수의 상반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 쿵, 크레바스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위험해요.
올라가요. 펜바가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지훈이 피켓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금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쾅.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지훈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올라갑니다. 민수가 위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로프가 당겨졌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현수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재킷에 닿았지만 얼음이 미끄러졌습니다. 현수야, 콰르르릉. 거대한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현수의 몸이 다시 얼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지훈 씨, 펜바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아요. 지훈은 저항했지만 크레바스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쾅! 눈보라와 얼음 가루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아래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데려가지 못해서. 펜바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산은 기억을 보관합니다. 당신 친구는 이제 이 산의 일부예요. 지훈은 무너진 크레바스를 바라봤습니다. 얼음 아래 어딘가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그리고 용서한 친구가 형, 이제 내려가야 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만히 배낭을 열었습니다. 작은 디지털 카메라 하나. 현수가 남긴 마지막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얼음 위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현수야. 우린 내 영상을 봤어. 내 말도 들었어.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그는 그 옆에 돌을 쌓았습니다. 체르파들이 죽은 이를 기리는 방식으로.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땐 산 말고 바다로 가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산길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만 그리고 바람만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베이스 캠프 도착.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낭에 누워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5월 11일. 나는 현수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산은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원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서했다. 나는 그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 나 자신을 찾았다. 현수는 말했다.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이제 그 말의 뜻을 안다. 잘못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는 둘 다 산을 사랑했고, 둘 다 위험을 알았고, 둘 다 선택했다. 현수야, 고마워. 너는 나를 2번 살렸어. 한 번은 그날 산에서, 그리고 오늘 내 말로. 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지훈은 밖으로 나가 산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젖은 로체 봉우리. 잘 자, 현수야. 이젠 편히 쉬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팀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카트만두. 그리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 창밖에는 히말라야가 구름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현수가 있었습니다. 형, 방송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내보내지 않을 거야. 이건 방송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럼 이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아니,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현수를 찾았어. 그리고 나 자신도 찾았지. 그걸로 충분해. 비행기가 구름 위를 흘렀습니다. 산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함께 2005년 5월 25일 서울 마포구. 박지훈은 편집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그는 현수가 남긴 영상들을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지훈의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대의 모니터. 한쪽엔 1995년 자신이 찍은 영상, 다른 한쪽엔 현수가 남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영상을 대조하며 타임라인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현수 영상 중에 타임코드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그는 2004년 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현수가 빙하 틈에 카메라를 고정해두고 자신을 찍던 장면. 여기 봐. 현수 뒤에 뭔가 있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엔 바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밝기 좀 올려봐. 편집 기사가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고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운 재킷을 입고 배낭을 맨 사람. 크레바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죠? 타임코드 확인해봐. 화면 하단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오후 2시 37분. 지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2004년? 하지만 우리가 간 건 2005년이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누구죠?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노란색 다운 재킷, 검은색 배낭, 그리고 배낭 옆면의 스티커. KBS 다큐멘터리 팀. 이건 내 재킷이야.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사무실로 달려가 배낭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노스페이스. 그리고 똑같은 KBS 스티커. 화면, 속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편집 기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자리에 앉아 영상을 처음부터 돌려봤습니다. 1996년, 1998년, 2001년, 2004년. 모든 영상 속에는 희미하거나 선명하거나 언제나 그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전부 나야.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현수가 남긴 영상 속에 2005년에 내가 계속 나타나 있어. 편집 기사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봐. 여기 있잖아. 지훈은 현수가 떨어지던 1995년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로프가 풀렸습니다. 현수가 떨어졌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얼음 표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잠깐. 그는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얼음에 뭔가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체, 서 있는 사람. 저건 편집 기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노란색 재킷, 서 있는 사람. 현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2005년의 나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모든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1996년엔 그림자, 1998년엔 실루엣, 2001년엔 뒷모습, 2004년엔 완전한 형체. 시간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역류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그곳에 있었어. 그리고 나는 2005년에 갔지. 하지만 산의 시간 속에선 나는 이미 거기에 있었던 거야.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는 시간을 기억해. 그가 낮게 말했다. 과거도 미래도 그 안에서는 모두 동시에 존재해. 편집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현수는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지훈이 현수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를 용서해줘. 현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올 거라는 걸. 아니, 내가 이미 와 있었다는 걸. 편집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컴퓨터 펜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방송 내보낼 수 있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다큐가 아니야. 그럼 뭐죠? 경고야. 산은 용서하지 못한 자를 놓아주지 않아. 시간을 비틀어서라도 그를 붙잡아둔다. 그는 테이프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건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아니, 이해하면 안 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헛된 건 아니야. 나는 배웠어. 시간은 직선이 아니란 걸. 죄는 기억을 따라 흐르고 용서는 그 기억을 멈추게 한다는 걸.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2005년 5월 25일. 나는 오늘 진실을 알았다. 나는 1995년에도 그곳에 있었고 2004년에도 있었다. 사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는다. 다만 죄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나는 10년 동안 현수를 떠나던 그 순간을 반복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이제야 안다. 용서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용서는 시간을 초월한다. 현수야, 너는 나를 용서했고, 이제 나는 나를 용서한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시간의 굴레에서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서울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2008년 4월, 박지우는 3년 만에 다시 히말라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촬영팀도 제작비도 없었습니다. 배낭 하나와 디지털 카메라뿐이었습니다. 형, 왜 또 가세요? 민수가 인천공항에서 물었습니다. 현수가 10년을 기다렸잖아. 이제 내 차례야. 지난 3년 동안 지우는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기업, 홍보 영상을 찍고 작은 광고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얼음 속에서 손짓하는 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나, 기다리고 있어. 카트만두에서 그는 펜바를 만났습니다. 사는 준비된 자만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준비됐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일주일 뒤 로체 베이스 캠프. 지우는 혼자 출발했습니다. 고도 6,500m, 그 크레바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08년 4월 30일, 박지훈입니다. 현수야, 나왔어. 약속대로. 산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는 크레바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있던 그곳으로. 그의 곁에 침낭을 펼치고 누웠습니다. 늦었지? 괜찮아. 이제 함께니까. 얼음 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응, 이제 자유야. 2010년 5월, 한국 산악회 원정대가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와 같은 속도로 늙어갑니다. 화면은 천천히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KBS는 조용히 추모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민수는 그 영상을 혼자 시청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친구. 빛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가요, 형. 현수 씨와 함께 사는 인간의 기억을 얼려 보관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시간, 끝나지 않은 우정,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우리 자신까지도요. 하지만 결국 산은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준비된 자를, 그리고 용서한 자를 말입니다. 2015년 한 등반가가 로체를 오르다 말했습니다. 크레바스 근처에서 함께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봤다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눈처럼 흩어져 사라졌다고 합니다. 산은 기억합니다. 영원히 말이지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